어쩌면 스포츠카보다 타기 힘든, 아니 모두가 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각오가 필요한 차. 정식 절차대로 타게 되면 다시 타고 싶어도 최소 몇 개월, 많게는 수십 년 뒤에 탈 수 있는 전문 기사까지 딸린 바로 그 차. 경찰차 타본 후기, 주행감, 미션, 속도감은 어떤지, 이 기사님 매너, 재방문 의사는 아니고 어쩌다 타게 됐는지, 뭐가 다른지, 이제 손은 씻었는지 얘기 좀 해볼게요. 때는 수행평가 성적이 낮으면 중학교 못 가는 줄 알고 있던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야기입니다. 당시에 어느 순간부터 누가 수행평가랑 중간기말 성적이 중학교 들어갈 때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바짝 긴장했어요. 이제 인생 시작인데 초절로 끝낼 수 없으니까. 초등학교 성적이랑 중학교 입학이랑 1도 상관없긴 한데 선생님이 소문을 낸 건지 참.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,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다녔어요. 사실 공부하려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까지 왔다, 공부할 만 먹었다 이거야, 엄마나 공부하러 가요 하고 공부하러 집을 나서는 그 자체가 뿌듯한,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도서관에 갔다? 그럼 도착해서 책만 펼치고 와도 51%를 한 셈이 되는 남는 장사인 거죠.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 둘하고 자전거를 타고 할당량을 채우러 도서관에 도착해요. 근데 친구가 자전거 자물쇠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.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? 카페에 자리 맡아둔다고 핸드폰을 올려두는? 만약에 두 자리 맡아야 되는데 짐이 없다, 그러면 핸드폰은 물론 지갑까지 그냥 테이블에 올려두는, 이 실내의 나라인 동시에 엄복동의 나라답게 이 자전거에 있어서만큼은 가혹하잖아요.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자전거를 안 묶어둔다? 이건 거의 뭐 필요하신 분 제발 좀 타고 가달라,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무언의 외침으로 듣고 그랬어요. 자전거한테 자물쇠는 잠궈둔다는 의미 그 이상이죠. 거의 강아지 목줄 같은 느낌. 주인 있어요 하는. 만약 행인이 지나가다 목줄 없는 자전거를 발견한다, 어휴 불쌍한 것, 가자, 집에 가자 하고 유기된 강아지를 입양하는 느낌으로다가 데려가고 그랬죠. 그 당시 사회에 이 룰을 잘 아니까 안 묶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냥 같이 묶으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기도 하고. 그렇게 친구한테 야 그럼 내 자물쇠랑 너 거랑 묶어 하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올라갑니다. 사실 올라가서도 시험 한 달 전쯤 되면 근처에 저랑 생각 비슷한 초중고 학생들이 몰려서 빈자리만 찾아 헤매다가 정작 공부는 휴게실에서 하고 그랬어요. 사람들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따뜻하고 조용한 내 방보다 효율이 한 88% 정도 떨어지는 거. 그러다 자리 나면 자리 잡은 기념으로 편의점 갔다 오고 화장실도 가고 물 좀 떠마시고 뭐 좀 하면 집 갈 시간 돼요. 그날도 할당량 채우고 집 가려고 자전거 보관함에 갔는데 자전거가 없어. 내 자전거만. 분명히 목줄까지 잘 채웠는데 두 친구 자전거는 잘 있고. 근데 친구한테 내 자전거랑 너 거랑 묶으라고 했었는데 친구 거만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가까이 가서 친구 자전거를 꺼내 보는데 처음 보는 자전거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된 거냐면 이놈이 왼쪽에 있는 내 자전거랑 자기 거랑 안 묶고 아무 죄 없는 이미 주인 있는 남의 자전거랑 자기 거랑 묶어버린 거예요. 그렇게 어이없게 자전거를 잃어버립니다.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?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지? 하고 친구의 지능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자전거 보관소 바로 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CCTV를 발견합니다. 오케이, 잘 걸렸다. 이거 도둑놈한테 공포의 쓴맛 좀 보여줘야겠다 하고 관리실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CCTV 좀 보여달라니까 무슨 함부로 못 보여준대요. 아니 당시 내 자산 중에서 핸드폰 다음으로 비싼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는데 이런 일이 안 보여주면 CCTV를 왜 달아둔 거야 하고 직접 말은 못하고 조용히 나옵니다. 그 당시 아저씨들이 많이 무서웠어요. 아는 아저씨건 모르는 아저씨건 이 심기 불편하게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핵꿀밤, 그냥 주먹으로 머리통 그냥 내려치고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. 이런 길거리 보안관들 덕에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아이들이 많이 없던, 또 아저씨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한두 살 많은 동네 형들이 무리지어 다니거나 떠들면서 다니는 동생들을 발견하면 왜 깝치냐면서 불러서 겁주던 때라 대체적으로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절로 공손해졌지요.
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다. 아무튼 친구랑 어쩔까 고민하다가 역시 믿을 건 민중의 지팡이밖에 없다.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일단 집까지 태워다 준대요.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경찰차를 타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그 차 어땠냐?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. 그냥 차예요, 차. 다른 게 있다면 뒷좌석이랑 앞좌석이 칸막이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. 제가 공격할 수 없도록. 그리고 역시 경찰차구나 싶었던 게 내릴 때 돼서야 알았는데 뒷자리 실내에 눈손잡이가 없습니다. 안에서 못 내리게끔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지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그렇게 내리는 동시에 손을 씻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찰차 시승식.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. 자전거는 어떻게 됐냐? 몇 달 후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. 경찰서 전화였는데 CCTV 확인해서 자전거 가져가는 사람 얼굴은 확보했는데 자전거는 못 찾을 것 같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도둑놈 얼굴을 알아냈는데 왜 못 잡지? 하고 도서관 다니는 사람일 테니까 얼굴 프린트해서 벽에 자수하라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. 혹시나 범인이 아닐 수 있어서 벽에 얼굴을 프린트해서 붙였는데 범인이 아니면 큰일 난대요. 아니 남의 자전거를 끌고 사라져서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게 도둑이 아니면 뭐가 도둑이지? 지금 귀찮다고 말장난하는 겁니까? 란 말은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고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. 이 부끄럼만은 초등학생이니까.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이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한다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00만 원짜리라 했으면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. 그럼 이만